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exception handling 혹은 error handl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해서 exception handling 혹은 error handling, 오류 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얘기네요. During the execution of a program.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처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래서 뭐 잠깐 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뭐 한다는 얘기고 뭐 try, catch 뭐 이런 게 있네요. 언어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한데 보통 try, catch 뭐 이런 게 나오면 다 언어별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언어에서 try, catch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xception handling을 지원하는 것들 해가지고 C, C# 뭐 굉장히 많네요. 자바도 있고 Objective-C, PHP, 파워빌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try catch 이런 게 나오면 exception handling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exception, error 이런 얘기를 하면 error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죠. error. 에러는 이제 컴파일러가 있고 런타임 에러가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 나는 에러. 어떤 에러가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컴파일 에러를 잡느라고 밤새 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파일 에러가 좋은 겁니다. 컴파일 에러는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라도 어쨌든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내야지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에러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컴파일 에러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컴파일 에러를 잡았다고 그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세상에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실행할 때 굉장히 많은 에러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숫자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숫자 대신에 문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이 예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자는 게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파일 에러 잡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컴파일 에러를 다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상용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빛을 보려면 바로 이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 error handling을 해 줘야지 됩니다. 자, 어쨌든 예외 오류라는 것은 이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고요. 걔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완성이 되면 테스트를 거치죠. 알파 테스트. 근데 내가 좀 프로그램 짠 팀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열심히. 근데 아무래도 만든 사람은 심하게 테스트는 못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쿠폰 주고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알파 다음에 뭐죠?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해서 게임 같은 거 많이 그러죠. 자, 이거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오류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리포트 해주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 같은 데면 QA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업무를 합니다. 열심히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서 에러를 이럴 때는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상하게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정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C나 C++에서 코드에서 우리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은요,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포인터로 값을 출력하려는데 널 포인터인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에서 뭔가 이제 메모리 할당하고 이랬는데 잘못 메모리 할당하고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배열을 가지고 노는 경우 많이 그렇고요. 파일을 열거나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디스크에다가 파일을 넣어놓고 USB 메모리에서 파일을 읽는 중에 딱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은 없을 텐데 중간에 정전이 됐거나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해서 뭐 채팅 프로그램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TCP니 UTP니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데이터가 안 오고 에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꾸 천재지변에 의해서 천둥치고 해서 이렇게 케이블이 좀 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비가 엄청나게 와서 또 케이블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뭐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고서 프로그램을 할 텐데 뭐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린트를 해놨는데 중간에 종이가 걸렸어요, 프린터에. 그러면 천장을 출력하는데 그거 다 계속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력하려고 할 겁니까? 프린터를 껐다 켰는데 또 출력하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사용자 입력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를 딱 받아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갔거나 숫자를 입력 안 했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냐? 사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짰지만 간단한 프로그램도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 순수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딱 할 거지 착하게 프로그램 가지고 놀아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앱들도 대기업에서 만든 앱들도 보면 튕긴다고 하잖아요. 꺼져버리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외들을 에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무방비죠, 무방비. 야, 내가 지금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에러를 체크를 해, 에러를 핸들을 해. 야, 내가 지금 컴파일 에러 잡느라고 밤새도 못 잡고 있는데 무슨 런타임 에러는 다 누구 책임이냐면 사용자 책임이야, 사용자 책임. 네가 잘못한 거잖아,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착하게 다뤄야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면 어떻게 해? 내 프로그램은 딱 정해진 루틴에서만 동작하지. 너처럼 이상하게 하면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뭐 성격 이상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무방비. 자, 두 번째는 오류 발생을 알리고 종료를 한다. 아이, 뭐 장난하는 거예요? 오류 발생을 알리고 종료한다더니. 근데 이 실제로 종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돼요. 그럼 껐다 키면 되죠. 껐다 키면. 근데요, 세상에는 껐다 킬 수 없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서버 컴퓨터라는 것이에요. 서버 컴퓨터. 서버 컴퓨터들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껐다 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은행 서버인데 이게 누가 돈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껐다 켠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냈는데 받은 건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게 뭐 몇 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걸 누가 그걸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조금 오류가 났어도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고 얘가 계속 자원을 잡아먹으면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러면서 얘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계속 잡고 있는데 점점점 잡는데 풀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느려지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프로그램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런 현상을 발생을 시키는 거.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종료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저장할 거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내가 열심히 몇 시간을 작업했는데 그거를 종료로 그냥 해버리면 이거 저장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저장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고, 아니면 정말 인공지능처럼 코드에서 알아서 오류를 잡아내고 해결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오류 처리 단계가 있는데 뭐 이런 거 해보자는 거, 이런 거. 너무 욕심이지만 그냥 약간 흉내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익셉션 핸들링, 에러 핸들링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 가서 실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익셉션 핸들링 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원래 소스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의 처리를 미리 해두면 되겠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생각해서. 아까 이것처럼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만들면 되겠죠.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오류에 대해서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면 되겠고, 오류가 발생한 순간 바로 오류 처리 코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에서는 예외 처리라는 내장된 오류 처리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런타임 에러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위한 키워드가 try, catch, throw가 되겠어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try 먼저 해요. 예외를 감시하고자 하는 문장을 이 블락으로 묶어서 하는 거고요. 간단한 예제를 하겠지만 함수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 예외 처리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이상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4주 정도. 근데 간단하게 하는 이런 게 예외 처리다 하는 거 맛보기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발생을 안 지고 던지는 게 throw, 말 그대로 throw, 던지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throw. 예외를 받아서 처리하는 블락을 캐치 블락이라고 하고요. 캐치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캐치로 받아서 처리를 한다. 자, 보면 틀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소스가 있다 그러면 try로 이렇게 묶어요. try로. 여기 예외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블럭은 이렇게 묶어요. try로. 그 다음에 그 블럭 안에서 throw로 해서 그 예외값 어떤 값 때문에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그 값을 던져버립니다. 그 어디서 봤냐면 이 캐치에서 봤다. 캐치에서. 그럼 여기 다음을 실행하지 않고 캐치로 넘어옵니다. 다음은 실행하지 않고 캐치로 넘어오고요. 캐치로 넘어올 때 캐치는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여기 가로 안에 자료형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자료형에 맞는 캐치가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외 값이 인티저였다. 그러면 이 캐치가 인티저도 있고 더블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여기 인티저 자료형이 인티저인 이 캐치 블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여러 개를 주고서 여러 개의 캐치 블락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하나의 캐치 블락이 실행이 되면 나머지 캐치 블락들은 다 무시가 됩니다. 자, 하나 이상의 캐치 문장이 try 문과 관련될 수가 있고요. 어떤 캐치 문장이 사용될지는 예외 값의 형에 따라서 자료형에 따라서 맞는 자료형이 있는 그 캐치 블락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캐치에 명시된 자료형이 예외 자료형과 일치하면 해당 캐치 문장이 실행이 되고 다른 캐치 문장들은 다 무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제예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분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x를 받고 분모를 입력해서 y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디바이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디바이드 함수는 x와 y 분자 분모가 넘어가서 x는 분자로 가고 y는 분모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결과를 그냥 찍어보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매개 변수 2개 입력받아서 디바이드 함수에다가 넣어서 분자 나누기 분모한 결과를 찍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런타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발 분자 분모에 0을 넣지 말지라고 했겠지만 이제 특히나 분모에다 0을 넣으면요. 분모에다 0을 넣으면 여기 잘 알겠지만 무한대가 됩니다.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이 값을 가지고 무슨 다시 포문을 돌린다든지 여기선 그냥 끝나지만 요 결과를 가지고 포문을 돌린다든지 하면 무한히 그냥 반복돼 버려요. 간단한 예제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이 디바이드 함수에 보면 이 문장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자 나누기 분모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이거 실행을
계산을 해봐야 무한대가 나올 거거든요. 컴퓨터에서 INF라고 인피니티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예제들은요, if문으로 해도 충분해요. if문으로 해도 if 뭐 분자가 0이거나 분모가 0이면 뭐 return 해서 뭐 에러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한다든지 이렇게 짜도 되는데요. 예외 처리는 그 if문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로직이 있는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막 if문, else문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들어가겠죠. 예외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정작 여러분들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로직, 그건 뭐였지? 라고 해서 막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 처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 이 나누기 하는 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처리를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이 문장이 지금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try로 해서 묻고 거기에다가 언제 던질 거냐면 이 분모가 0일 때란 뜻이죠. 뭐 equal 0이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through 뭘 던질 거냐면 분모를 던질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밑으로 안 가고 이 캐치 블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캐치 블락에서 여기 더블로 해놓은 이유가 있죠. 분모가 더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티저로 했거나 그러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더블형이기 때문에 여기 더블로 해놔야 되고요. 오류 0으로 나눌 수 없음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try와 throw와 캐치 블락으로 해서 간단하게 오류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런 것들은 뭐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파란 부분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면 이걸 블럭으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 전에 분모를 던지면 이 캐치로 넘어간다. 여기 이 조건이 참이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거 나누기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는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러면 사실은 실행을 해보면 분자 2, 3 뭐 이렇게 잘 나오고요.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는 분자에다가 3을 넣고 분모에다 0을 넣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나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 결과값을 가지고 뭐 루프를 돌린다든지 이랬으면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무한이 나왔으니까, 인피니티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 여기 결과를 무조건 나눌 건 아니네. 어떨 거 하냐면, 일단 try로 해서 이렇게 묶어요. try. 야, 너 부분 여기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어. try로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1단계가 try로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여기서 이제 던질 애를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thro w 이렇게 throw라고 하고요. 분모를 던져야 되겠죠. 분모를 항상 던지면 안 되고요. 조건이 언제일 때 던지냐면, 만약에 if 분모가 0이면 그때 이제 분모를 던져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 throw 문이 실행이 되면 여기 밖으로 빠져나와요. 밖으로 빠져나오고 받는 문장이 캐치 블락이 되겠습니다. 캐치 블락에다는 여기다가 저기 던져지는 분모의 모의 자료형을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해서 cout으로 해서
0으로 나눌 수 없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분자를 입력하세요. 뭐 3, 4 똑같이 잘 나오고요. 다시 분자를 5로 분모를 0을 입력하면 자, 나누기 안 하고요. 인피니티도 안 나오고 5를 0으로 나눌 수 없음이라고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를 하네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throw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캐치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인티저 이런 거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throw가 지금 뭐가 더블 0이라서 자, 이게 3, 0 해볼게요. 안 되죠? 예, 받을 게 없죠. 캐치가.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해당하는 자료형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캐치 블락은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인티저 이런 것도 추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출력하게 한다고 합시다. 얘가 출력되겠어? 얘가 출력이 되겠어? 요거 AAA 없는 애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분자 3, 0. 자, 이런 게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 요거 출력이 안 되고, 이게 무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C나 C++에서 뭐 0인지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촌스럽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분모가, 뭐가 0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게,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다 그랬죠. not 뭐가 참이냐 이렇게 묻는, if은 항상 이 안에가 참이냐 묻는 거고요. not 뭐가 참이냐 묻는 것은 그냥 뭐가 거짓이냐 묻는 거라서 아까 뭐 equal 0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써야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까지 할 수 있고요. 예외 처리도 굉장히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